네, 안녕하세요. 방정입니다. 오늘은 2026년 3월 16일 월요일입니다. 또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죠? 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여전히 진행형 그런 식으로 가고 있죠. 이런 시기에는 그죠?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예측을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있고 아니면 무조건 기다려서 확인을 해야 되는 이슈가 있죠. 미국, 이란, 미국과 또 이스라엘, 이란 이런 관계 이거는 그죠? 우리가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가 없어요. 전쟁이라는 게 그죠? 표면적으로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봤잖아요. 거기도 그죠? 처음에 예상할 때는 뭐 3일, 일주일 뭐 금방 끝난다. 일방적이다. 뭐 어떤 그런 전망에서 1년, 2년, 3년, 4년 계속 세월이 흘러가요. 답이 없죠. 전쟁이 그런 것 같아요. 전면전이 아니거든요. 전쟁이라는 것은 그죠? 강대 강이 확 부딪힐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전략 전술이란 게 있다는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죠? 빨리 단기전으로 빨리 끝내기를 원하겠죠.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전쟁이라는 게 결국은 과거에도 많은 전쟁들 사례를 보면 그런 경우도 많죠. 뭐 베트남전부터 했어. 그래서 항상 군사력이 월등하다, 강하다. 어떤 그런 부분과 그죠? 또 어떤 한 국가를 점령하는 점령전 이런 건 틀리다는 거죠. 이란을 공습할 때는 그죠? 공군, 뭐 해군, 전력은 사상자가 덜하죠. 그렇지만 어떤 전쟁이든 그 점령, 최종적으로 점령을 한다는 것은 그죠? 보병이죠, 보병. 육군이 투입되어서 그 지역을 점령해야 된다. 그런 과정에서는 또 엄청난 피해가 발생되죠. 사상자가. 그러면 아무리 좋은, 그죠? 이겼다고 한들 미국의 어떤 군인의 사상자가 많이 나오면 그는 그죠? 선거에서 진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왜 전쟁을 일으키나? 그죠? 그러면 생각도 한번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그죠? 이 트럼프가 하는 전쟁, 이란 정의는 무엇인가?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뭐 선과 악, 뭐 그런 건 잘 뭐 일단은 제껴두고 만일 트럼프가 지금 11월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엄청나게 높고 압도적이었다면 과연 이란을 쳤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 보거든요. 이 상태로는 질 것 같아. 질 것 같다 하니까 그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이란을 공격을 했는데 뭐 이스라엘도 네타냐후도 좀 비슷한 케이스죠. 평화가 오면 네타냐후도 그 다음에는 사법 어떤 리스크, 거기에 어떤 후속타가 기다리고 있죠. 그렇게 되면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둘의 이해관계가 맞으니까 무리수를 떴다. 뭐,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보거든요. 그런데 이 전쟁이 확산이냐, 아니면, 그죠, 중간에서 끝나느냐,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뭐냐? 선거가 기다리고 있죠. 11월 선거. 이 선거는 앞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향후, 그죠? 이 전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잘못하면 식물 대통령이 될 수도 있어요. 1달러도 본인이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그죠? 여소야대, 이래 되면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바꾸고 싶어 하는 부분. 그리고 결국은 뭐죠? 선거라는 것은 상원이든 하원이든 결국은 각 지역의 후보가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 후보 입장에서 내가 대통령이 나한테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마이너스로 보는 시각이 우세해요. 그렇게 되면 곧 끝난다, 곧 끝난다. 트럼프가 왜 자꾸 곧 끝난다, 곧 끝난다 하겠어요. 그죠? 결국은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본인한테도 불리하고 공화당 후보들한테도 불리하다는 것을 스스로도 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끝내야 된다. 하다 안 되면, 그죠?
본인이 스스로 뭐 이란 뭐 남아서 어떻게 하든지 그거는 잘 모르겠고 뭐 일단은 우리가 이겼다 전쟁 끝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일방적으로 그렇게 선언을 하고자 하는데 과연 이스라엘이 따라줄까? 그죠? 그게 어떤 변수가 남아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미국 입장에서는 장기전으로 가는 것은 부담이라는 거죠. 11월 선거를 필패로 가는 그런 길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장기전으로 가는 것은 원치 않는다. 그럼 조만간에 빨리 끝내야 돼요. 그럼 그게 언제냐? 그죠? 트럼프 말대로 하면 4월 달에 끝낼 것이고, 아니면, 그죠? 월드컵도 기다리고, 길면 길수록 어쨌든 선거란 것은 불리하다. 그래서 어떤 돌파구 이런 거를 찾기 위해서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다급하니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국가들한테, 야, 걸프즈, 어떤 호르무즈 해협, 이쪽을 통과해서 기름을 사가는 국가는 결국은 엠빵 해야 돼. 미국만 이렇게 할 수는 없어. 너희들도 참전해. 그런 말이죠. 다급하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다급하다. 대한민국이, 그죠? 파병을 할지 안 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시간을 끄는 거예요.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트럼프한테 우리는 싫어, 안 해. 지금 그럴 상황도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상, 어떤 전략이라는 것은, 그죠? 약간의 긍정적인 어떤, 그죠? 뉘앙스를 풍기면서, 오케이, 우리도 파병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게. 그런데 우리나라도 어떤 법, 절차라는 게 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따라야 된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곧 갈게. 말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시간을 지지지 끄는 거예요. 이리 끌고 저리 끌고. 오늘부터 요 땅 해도, 그죠? 가면 한 4주 걸린대요. 그러면 시간을 점점 끌면서 이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는 게 훨씬 좀 유리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파병을 한다, 안 한다는 어쩔 수 없는 전략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있다. 이래 보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그죠? 그래, 많진 않아요. 앞이 안 보이고 불확실할 때는 억지로 뚫고 나가려고 하면 희생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은 보유 종목은 보유하되, 그죠? 또 현금은 현금대로 들고 적당히 중립선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앞전에는 보면, 그죠?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이란 전쟁이 터지기 전만 해도 주식시장이 완전히 요동을 쳤죠. 자고 나면 서킷 브레이크, 그죠? 서킷 브레이크가 장난감처럼 오늘 급등했다, 내일 급락했다, 급등했다, 급락했다. 정신을 못 차리게 했죠. 그만큼 시장이 과열, 그죠? 지수도 높은 데다가 모두가 공포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그죠? 신입들이 확 들어와서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급등, 급락을 막 반복을 하다가 지금 어때요? 조용하죠? 너무 고요할 만큼 언제 그랬냐는 뜻이 급등, 급락, 급락, 급락.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고요하게 흘러간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모두가 진정해. 그죠? 이런 분위기. 이거는 뭐 향후로 보면 과열된 걸 식히는 역할이니까 좀 괜찮다. 이래 볼 수도 있고요. 거래 대금만 봐도 바로 표가 나요. 한 2월 말 3월 초 이때는 서킷 브레이크 걸리면서 막 급등락 난리를 지를 때는 코스피만 해도 하루에 한 50조, 60조 거래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평균 한 20조에서 놀아요. 그만큼 거래도 급감하고 사람들이 이제는 광란의 파티에서 이성을 찾아가는 거예요. 코스닥도 비슷해요. 코스닥도 한 20조대에서 지금 한 10조 초반까지 떨어졌죠. 그래서 그만큼 전체적으로 조금 소강 상태다 이래 볼 수도 있고, 우리가 이란 전쟁이 터지기 직전에 가장 좀 핫한 이슈는 그 코스닥 액티브 ETF 이런 부분이죠. 액티브가 패시브에 비해서 지수 추종을 한 70% 선한다. 30%는 자율이다. 그 30%가 중소형주로 몰리니까 중소형주 장세가 확 펼쳐질라 하다가 이란 전쟁 때문에 지금 쑥 수그러들고 있죠. 근데
어느 순간 얘가 끝나면 다시 액티브 ETF에 바람이 불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요. 액티브 ETF는 점점 다양화되고 활성화될 것이다. 어쨌거나 지수를, 그죠? 100% 추종하는 거에서 70%까지 내려앉았지만 그래도 비율이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까 ETF 돌이 들어오면 계속 비싼 주식만 계속 비싸게 사는 거예요. 그 부작용으로 바이오, 2차 전지, 어쩔 수 없이 돈들이 들어가니까 걔네들이 막 올라요. 근데 걔네들은 뭐죠? 적자 나는 거, 실체가 없는 거. 그러다 보니까 외인들 입장에서는 어이시고 감사합니다, 땡큐. 비싸게 막 다 집어 던져요. 그거를 ETF로 들어온 개인 돈들이 막 사상 제고가에 지금 사재끼고 있죠. 과연 이게 바른 것인가?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2차 전지 이 부분에 바이오 이런 부분은 부작용이 크다 생각해요. 어떤 식으로든 돈을 못 버는 기업이 대장 역할을 하면 그 시장은 건전할 수가 없다. 결국은 부작용이 생긴다. 그죠? 결국은요, 외인들은 비싼 가격에 다 팔아치우고 개인들이 들어온 ETF 이 자금들은 그죠? 적자 나는 기업을 사상 최고가에 다 사주는 지금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요. 과연 이게 바른 것인가? 저는 그런 좀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저희는 ETF 자금이 계속 들어와서 2차전지 바이오를 계속 뭐 사재 낀다고 한들 그건 철저하게 무시해야 된다. 그래야 살아남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잘못된 방향, 그죠? 그들만의 리그에 내가 뛰어들어 본들, 그죠? 칼춤 추는데 옆에 가면 칼밖에, 그죠? 칼 맞지 뭐 다른 거 뭐 이슈 없다는 거죠. 그래서 멀찌감치 피해 있는 게 낫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앞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시장이 점점 잘 되려면 이 액티브 ETF가 다양화되어야 된다. 그리고 지수 추종은 점점 줄여야 된다. 그죠? 그래야 본격적으로 실력 대결이 가요. 뭐 정권사마다 차별이 없어. 전부 똑같아. 뭐 ETF 들어오는 돈들은 무조건 지수 관련 시가총액 1등부터 사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력이고 뭐가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런 멍청한 시장이 어디냐는 거죠. 그런 시장은 그 비전이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그죠? 시가총액 1등부터 꼴찌까지 뚝 정해놨고 무조건 그것만 사는 거야. 시험을 치는데 1, 2, 3, 4, 1, 2, 3, 4, 1, 2 적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시험도 뭐도 아무것도 아니고 이 시장이 골마 터져 가는 거예요. 그런 시장에서는 발을 빼야 돼요. 지금도요. 어떤 시가총액이 크다 해서 거기 수급이 몰리고 거기 시세가 난다 해서 내가 그거 잘못 본다면요. 영원히 오지 않을 사상 최고가에 내가 그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건 잘못됐다. 항상 주식은 뭐다? 싼 주식을 사서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다행히 예전 같지 않아요. 많이 변했어요. PBR 0.8 이하, 배당 많이 주는 주식 이런 거 사서 기다리면 돼요. 결국은 액티브, 그죠? 액티브 ETF에서 시장 원리로 차별화되려면요. 펀드 매니저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본인들의 실력대로 다양한 저평가된 종목들을 구성을 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수익률 게임을 펼쳐야 장이 건전화돼가요. 선진화돼가요. 그게 실력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겨우 물꼬가 터졌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것은, 그죠? 자격도 없는 종목군들이 고평가되어서 시가총액을 이따만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것을 부러워하고 추격 매수가 아니라 모두가 외면하는 거. 오히려 이 전쟁 때는요, 모두가 불안해할 때 PBR 0.8 이하짜리 고배당주 이런 것들을 저가에 야금야금 분할 매수해서 얘는 파는 게 아니고 그냥 계좌에 넣어둬요. 나 이거 배당 받을래. 계속 배당 받을래.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배당 받을래. 이런 마음으로 들고 가면 여기에서 매년 발생하는 그죠? 배당 이익이 이쪽 계좌에서 손실 나는 거를 다 만회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계좌가 플러스 불어나는 거예요. 이런 게 투자죠. 금방 그죠? 작전주 하나 잡아가 나는 100% 200% 먹고 은퇴할래.
그거는 노름팔이죠, 노름. 그 사고방식,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건 투자도 뭐도 아니고 노름. 그래서 지금은 PBR 0.8 이하, 고배당, 우리 그동안 보는 거 있죠. 이런 주식들은 야금야금 사모아야 돼요. 더 떨어지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배당주는. PBR 0.8 이하짜리 배당주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배당률이 높아지는 거죠. 배당률 6%대인데 얘가 더 떨어져. 계속 사야 돼요. 그럼 배당률 7%, 8%. 배당률 그죠? 한 8%, 9%짜리를 내가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거 왕창 사나면 어쩌면요, 주식 안 해도 돼요. 떨어지든지 말든지 계속 배당은 그만큼 나오는데, 그죠? 그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무서워하면 안 돼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야금야금 사모아서 들고 있으면 한 번만 경험해 보세요. 그럼 올 3월 말 4월, 그죠? 3월 말 4월 초, 중순, 요 정도 되면 그동안 우리가 경험하고 가져 있던 그 종목들의 배당이 쭉쭉 들어올 거예요. 계좌로. 들어오면 그게 공돈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상당수는, 그죠? 이미 배당락을 다 회복하고 그 이상 가격에 있죠. 그럼 이런 게 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당받은 종목으로, 그죠? 또 소주 사 먹지 말고 주식을 또 사는 거예요. 배당주를. 이렇게 복리 효과죠. 이런 식으로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하다 보면, 아, 이런 거였구나 하고 점점 변해가는 내 자신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주식판에서 한 방에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잘못된 거예요. 투자는요, 여러 가지 방법인데 지금 전쟁 난 시기 이럴 때는 전 세계가 불안해. 그렇지만 이 전쟁이 영원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원래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요, 결국은 그 돈을 쓸 수 있는 평화를 원해요. 그래서 아마 이거 올해는 안 갈 거다. 그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선거가 기다리니까. 그래서 그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가 아니고 11월 선거를 이기기 위한 조치가 취해진다. 저는 그래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공포보다는 찬스다. 그런데 그 찬스를 잡기 위해서는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좋은 주식, PBR 0.8 이하 앞으로 내다보고 거기에 해당되는 주식을 지금 야금야금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로 잡아야 되는 거지. 그죠? 다른 주식은 지금은 위험해요. 왜? 신용 미수가 넘쳐나거든요. 언제 반대매매 터질지 몰라요. 이런 것은 무서워요. 근데 PBR 0.8 이하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그죠? 품절주 성격을 띠고 있으니까 신용 미수도 없어. 걸 수도 없고. 그러니까 급매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급매물이 없는 이런 종목은 또 매니아들이 들고 풀지도 않아. 그래서 이럴 때 공포가 오는 이런 장에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몇 년 만에 한 번씩 오는 기회.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사놔도 된다. 물론요, 우리는 적당히 지금 다 들고 있어요. 적당히, 그죠? 들고 있고, 분할 매수 성격에서 평단보다 더 낮아지면 그때 또 사야지. 그죠? 평단 이상, 평단 부근인데 계속 야금야금 사면 현금이 고갈된다. 그래 되겠죠. 그래서 저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보면서, 아, 이 가격에 요 정도면 추매해도 됩니다.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까지는 지금은 우리가 예단, 예측, 공격적으로 뭔가를 확 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다. 느긋하게 기다려야 된다. 이란 전쟁 추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죠? 결국은 종착역은요, 호르무즈 해협에 배가 떠다녀야 돼요. 그 배가 떠다니는 것은 트럼프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트럼프 발언이 아니고 결국 보험회사가 결정한다. 그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만 봐야지. 트럼프나 누가 그죠? 어떤 발언 한마디 했다 해서 거기에 주식이 반응하니까 나도 냅다 쫓아 들어간다.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호르무즈 해협은 배가 떠다녀야 돼. 그것만이 정답이다. 그 전까지는요, 배가 다니기 전까지는 무조건 기다려야 돼요. 계속 전쟁은 진행형이다. 이래 봐야 돼요. 그래서 지겨워도요, 돈 잃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죠? 이럴 때일수록 절대 내 계좌한테 미안할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기다려야 돼요. 느긋하게. 그것이
우리가 계좌를 지키고 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지겨워도 그죠? 좋은 찬스를 기다려야 된다. 주식이란 것은 결국 때예요. 때, 타이밍. 좋은 시기에 좋은 가격에 잡아야지. 그죠? 그 외에는 다 손실을 볼 확률이 훨씬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쨌거나, 지겨워도 우리는 우리 패턴대로, 우리 전략대로 계속 페이스를 유지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월요일 저녁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